서베이 논문 일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urvey of Hallucination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논문이고요. 혹시 논문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알고 읽어봤어요. 대부분 간략히는 커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NLP 공부할 때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 이번에 그 랩세미나 준비하면서 좀 깊게 읽어봤는데 저도 할루시네이션 관련해서 모르던 거를 좀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시간도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느낌 알아가 보는 것으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NLG는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 생성하는 NLP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Abstractive Summarization, Dialogue Generation 등등 여러 사용 예시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뭐 버트, GPT 등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큰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NLG에서 당연히 이제 같이 동반하게 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할루시네이션 헛소리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비논리적이거나 제공된 입력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에는 이제 내재적 할루시네이션과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내재적 할루시네이션은 원본 내용과 모순되는 출력, 그리고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은 원본 내용에서 검증할 수 없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왜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냐면 일단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의료 및 법률 같은 민감한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재적 할루시네이션과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내재적 할루시네이션의 경우 원본이 백신이 2019년에 승인되었다고 하면 생성된 텍스트는 백신이 2019년에 거부됨이라는 식으로 원본과 완전히 모순된 형식의 텍스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쩌면 반대되는 어쩌면 약간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은 원본 내용에서 검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는 이제 백신이 2019년에 승인됨이라고 나와 있지만 생성된 텍스트는 2019년에 거부됨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2021년에 승인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근거 없이 나와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2021년에 승인됐을 수도 있는 거고 2021년에 거부됐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의 이제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유형을 나눔으로써 완화 전략을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제 보다 이제 향상된 접근 방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다이알로그나 이제 GQA 같은 여러 상황에 있어서 뭐 내재적 다이알로그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내재적 할루시네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머레이를 찬양하는 컨텍스트에 있어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머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 플레이어가 이제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던진다던가라는 식이고 이제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근거하지 않는 이제 not part of the big four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 네 가지 경우를 있는 것처럼 지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GQ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1896년인데 1886년으로 없는 정보 이제 서로 틀린 정보를 지어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GQA에 있어서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unverifiable 증빙할 수 없는 정보를 이제 실제로 있는 정보처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서로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고 원인 파악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평가 매트릭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허용도가 이제 고려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평상시에 이제 대화에서는 일정 부분 뭐 오류가 허용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정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너 이 부분에 대해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해 줄 수 있니?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메디컬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허용 가능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먼저 소스 레퍼런싱 다이버전스인데요. 원본과 참조 텍스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예시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케이스만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이즈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웹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주로 긁어 모으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duplicate issues이고요. 이제 중복된 예시가 모델에 편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은 편향을 가져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많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부 레퍼런스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페시픽 데이터 챌린지에 있어서 일부 에너지 과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더 많은 노이즈와 다이버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 이슈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닝과 추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코더 자체가 입력의 전체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력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부터는 디코더가 잘못된 부분에 주목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expose bias, 훈련 시와 추론 시의 불일치, 이제 인코더 디코더 중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parametric knowledge bias라고 이제 모델이 이제 입력한 데이터보다 이미 학습한 데이터에 있는 파라미터를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이미 기억된 지식에 의존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이제 연구들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할루시네이션에 기여를 한다고 밝혀냈냐 하면은 일단 위키바이오 데이터셋에 있어서는 62%의 첫 문장이 인포박스에 없는 정보를 포함했다고 이제 source reference divergence 문제를 증명을 해냈고요. 그리고 그다음 연구에서는 이제 데이터셋 다이버전스가 거의 없을 때도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 향상 전략을 학습을 시키면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전략을 도입하게 됨으로써도 할루시네이션이 유의미하게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이 입력 정보보다 기억된 지식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튜닝 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을 이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내느냐? 그럼 이제 이런 매트릭들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통계적 매트릭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렉시컬 매칭인데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죄송해요. 마지막 저희 연구 이름이 뭐였죠? 파인슈어 네네 그 파인슈어 논문에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가장 좀 약하다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로치나 그 BLU 같은 엔그램 접침을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런트 이제 텍스트 테이블 작업의 정확성을 반영하는 이제 소스 및 타겟 테이블을 참조로 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논리지 F1 스코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백오프 벡터 센텐스 similarity 이제 BVSS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계 번역에서 문장 적합성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레이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기반 매트릭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information extraction base로 I 모델을 사용해서 관계축풀 형식으로 지식 표현한 다음에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QA 베이스 매트릭으로 QG 또는 QA 모델 생성을 사용을 해서 생성된 테스트나 원본 간 일관성을 측정해서 검증하는 매트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 베이스 모델, NLI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할루시네이션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ithfulness Classification Matrix가 있는데 작업별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할루시네이션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건부 및 비조건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토큰 수준에서 할루시네이션을 감지하는 LM 베이스드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평가자가 뭐 1에서 5 또는 1에서 10 같은 스케일로 직접 애노테이션 해서 점수로 평가하는 스코어링 방식이 있고요. 생성된 텍스트를 기존 텍스트와 검사하는 comparison, 그리고 뭐 faithfulness, 뭐 factful consistency 등 evaluation terms 기반으로 검증을 하던가 아니면 뭐 correctness 아니면 informationalness을 통해서 누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직접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 모두 이제 제한 요건과 좀 보정 과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마지막으로 본 휴먼 이밸류에이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점수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뭐 통계적인 방법을 추가해서 표준화를 하고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 개개인의 평가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으로는 인적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방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한계가 있는데요. 기존 매트릭은 할루시네이션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재적 할루시네이션과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류 전파 문제가 있는데요. 모델 기반 매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오류 전파 과정에 있어서 이제 스코어링을 매길 때 이제 오류 전파 과정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나온 매트릭에 있어서 이제 트러스트 할 수 없는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제시됐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제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먼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오토매틱 데이터 클리닝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인포메이션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relation triples라고 해서 이제 두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관계를 더해주는 이제 관계 투플 형식의 데이터를 더해줌으로써 이제 모델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저에게는 좀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변형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데이터 증강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중복 예시를 감지해서 제거함으로써 이제 데이터가 겹쳐서 이제 바이어스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딜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어느 정도 딜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코더 및 디코더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많은 방법이 다뤄지고 있지만은 이제 이번 세션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폭넓은 방향으로 폭넓은 방법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테크닉들이 있겠습니다. 뭐 트레이닝을 계획 스케칭하거나 아니면 강화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중 작업을 돌릴 수도 있겠고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여러 상태로 스케줄링해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 에폭마다 다르게 집어넣어주는 방식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ontrollable generation이라고 해서 hallucination 자체 수준을 제어하는 기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이제 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변형하는 방법으로 할루시네이션이 보정되는 기법입니다. 초기 생성 후 수정 단계에 있어서 generate then refine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fact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생성된 내용을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옳은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 대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랭킹 기법으로 다수 후보를 생성하고 순위를 매김으로써 그 옳은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edit based approaches로 특정 할루시네이션을 수정해서 다시 완성된 데이터를 재출력하는 기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들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fine grained metrics 방향으로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내재적 할루시네이션과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매트릭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Human Cognitive Perspective, 인간 판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매트릭이 설계되는 쪽으로 개발되는 매트릭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NLG 작업에 맞춘 매트릭들도 점점 개발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 사실 검증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트릭 기술적인 개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용되는 테크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generalization and robustness, 다양한 도메인과 데이터 유형에 걸친 건건성이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정 도메인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모델에 좀 더 최적화된 방향으로 모델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전반적인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좀 개선되어 나가는 실적이 좀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페시픽 솔루션들로는 일단 이번 연구에서 이 모든 태스크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stractive summarization에 있어서는 이제 tailored evaluation metric 또 그리고 이제 specialized training data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보통 abstractive summarization을 진행하게 될 때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summarization 하게 되기보다는 이제 특정 데이터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들, 핵심적인 맥락을 짚어서 abstract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데이터에 이제 specialized 된 어느 한 맥락에 이미 집중이 맞춰져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으로는 대화의 관련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QA 매트릭의 경우에는 답변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완전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매트릭들, 이 완전성 자체도 이제 뭐 외재적 완전과 내재적 완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매트릭들을 나눠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Data to Text Generation으로는 입력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제 뭐 이쪽은 아무래도 이 태스크가 태스크이니만큼 N그램도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각 태스크별로 여러 가지 매트릭을 사용해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인지 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중요한 정보에 가중치를 두는 매트릭이 점점 개발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맥의 관련성, 그리고 한 문맥이 이제 같은 정보에 이제 일관성을 두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컨텍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rror tolerance라고 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 자체에 에러가 있어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오류인데 이것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매트릭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dynamic evaluation, 여러 시나리오들이 들어올 텐데 이제 단순히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단문 이제 단순한 단어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챗봇 모델의 가장 중요한 매트릭이 될 텐데요. 가독성과 자연스러움을 포함하는 이제 인간 중심의 매트릭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직접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생성된 텍스트의 할루시네이션 수준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단 이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에너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있으면 이 매트릭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춰서 할루시네이션을 적게 만드는 작업이 분명 필요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특정 응용 분야 요구에 맞춤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문맥별 요구에 맞춘 응답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라미터 튜닝 또는 뭐 컨트롤 코드 아니면 뭐 리샘플링 컨트롤을 통해서 이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원본 문제 없는 정보 생성을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 러츠 같은 전통적 매트릭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던가 아니면 고품질 데이터셋, 모델 복잡성과 신뢰성의 균형 그리고 사실 검증 및 제어된 생성 기술 개발 등의 필요는 물론 하겠으나 이제 해당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뛰어넘었네요. 이제 그 필요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자연스러움과 제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제어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다양한 문맥과 사용자 요구에 맞추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트릭과 이제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지금 이번 리뷰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번 리뷰 논문이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 논문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고전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즈 그리고 벌트 모델을 사용한 벌트 스코어 그리고 QAGS
이제 퀘션과 앤서링 기법 사용한 서머라이제이션을 평가하는 메트릭이고요. 그리고 팩티시시 메트릭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좀 많이 겹치는 관계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 전략들로는 일단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것들이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확성을 강조하는 생성 제어법이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테크닉이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연구되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이 부분이 아무래도 NLP를 한번 거친 후 다시 NLP를 써서 정정을 하는 부분이라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실제로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되고 있으나 그만큼 정제된 데이터셋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컨트롤썸이라는 연구는 제어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요약 모델을 안내하는 기법으로 할루시네이션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페가수스라는 모델로 이제 가이드 신호를 통합해서 요약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성된 요약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여러 요약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GSom이라고 하는 연구는 이제 가이드 신호를 통합하여 요약 과정을 안내하는 연구로 이제 생성된 요약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주제인데요. 이제 LLM에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이 가져오는 이슈입니다. 이제 뭐 GPT, BERT, T5 등 많은 LLM 모델들이 있고요. 광범위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한 NLP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할루시네이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파라메트릭 논리지 바이어스 문제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보다 기억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입력된 맥락을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붙여지게 되는 문제로 긴 시퀀스에서 문맥을 상실하게 되는 contextual drift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내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은 inconsistency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bias and ethical concerns로 이제 특정 정치적 또는 뭐 인종적 이런 식으로 이슈가 전에 많이 되었었는데 편향된 내용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평가를 해야 될 텐데요. 확률 모델의 예측 성능 특정도 진행을 해야 되고 벌스 스코어를 통해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 테스트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사람이 직접 생성된 테스트의 품질, 일관성, 정확성을 평가하는 LLM 평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방법인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대조하는 방법, 그리고 출력 텍스트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텍스트의 편향을 분석하고 생성된 텍스트가 과연 윤리적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bias and ethical evaluation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챗GPT가 초기에 많이 문제를 보였던 점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트레이닝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세게 쪼이다 보면은 이제 이 편향 그리고 이 생성된 출력의 윤리적 이제 올바른 매트릭을 너무 낮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 등을 정지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값들조차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값들조차 이제 올바르게 출력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조금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이제 비판이 이제 레퍼런스 된 논문 안에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LM을 개선하는 테크닉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LLM 자체가 large language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이제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고품질 데이터를 이제 증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어 코드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 제너레이션을 이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 기법을 최적화하는 방안 또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코렉션을 통해서 생성된 텍스트의 사실 또는 확인 수정 방안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그래픽 GPU 리소스를 어느 정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생성할 때는 고성능 GPU 리소스를 활용을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진행을 할 때는 조금 GPU 컴퓨팅 파워가 적게 들어가는 리소스를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있는 듯 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델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뭐 GPT-2, 3, 4, 옴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머닝 시스템으로 인간 검토자를 활용한 출력 편집 및 검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이 만든 LLM을 통해서 데이터를 최적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적은 양으로 이제 낮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 모델로 다시 원본 데이터셋을 최적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적은 양의 이제 보다 고품질의 데이터셋으로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제 재기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오픈 AI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그나마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GPT-3, 4랑 T5 수준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요약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NLG에서의 할루시네이션 이슈입니다. 이제 내재적 및 외재적 할루시네이션은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제 전반에 고정 과제가 있으며 통계적 모델 기반 그리고 인간 평가 방법의 조합을 통해서 평가 및 완화 전략을 세움을 통해서 세분화된 매트릭과 강력한 완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더욱 지속화된 이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을 보장하고 모델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엔드 유저들에게 고품질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확한 출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편향된 내용 생성을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NLP, NL 분야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